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생각,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도 희미해지며 내 안의 목소리보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어두운 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현실을 조종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기억까지 왜곡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사냥하는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진정한 악인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당신을 위하는 척하며 서서히 당신의 정체성을 해체시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만함을 넘어 차갑고 계산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당신이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모른다면 사랑이나 의리 혹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르시시스트가 단순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인 괴물임을 증명하는 5가지 소름 돋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당신의 현실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당신의 기억과 감정, 심지어 당신의 온전한 정신까지 흔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거짓말이나 격한 말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을 불신하고 가장 명백한 사실조차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갈등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신 교묘하게 비틉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당신의 경험을 별일 아닌 것으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 감정적이다, 기억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사소한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생각하며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덫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실이 되어 시간이 지나며 당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대화를 몇 번이고 되새기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으려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당신의 우려가 무시당하거나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의 자아 자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보고 느낀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당신은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현실을 믿지 못하게 될 때 당신은 그들의 현실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 설령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진실을 위해 그들에게 기대게 만드는 것. 이런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순간순간 당신이 미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미묘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질 때까지 그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수록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더욱 그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들은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당신을 이해하고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훔친 힘을 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망가졌다고 느낄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결국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받을 이유가 없는 대우를 받아들이며 점점 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감금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즉 이것이 심리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되면 저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현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남긴 깊고 보이지 않는 상처로부터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의도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의지, 관계를 잘 이끌어가려는 선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 악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아픈 이야기, 불우했던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이전 관계 등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돕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의 좋은 점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낚싯바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이해심을 보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용납하지 않을 행동도 눈 감아준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사랑과 의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계선을 기꺼이 허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더욱 직접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막말을 하거나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등 작은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은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아느냐고, 당신만이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초점은 순식간에 당신의 고통에서 그들의 고통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불균형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하며 몇 번이고 용서합니다. 당신은 실수를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호소를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을 보여주기만 하면 당신이 책임을 묻기를 주저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연민이 당신의 분노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망설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란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지지해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두 사람 몫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당신은 그들의 치유를 위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조종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판도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됩니다.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는 감정 노동을 쏟아붓지만 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연민, 더 많은 이해, 더 많은 변명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필요와 목소리, 당신의 고통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납니다. 결국 당신의 연민은 자기 희생으로 변질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을 고치려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공감 능력을 목줄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당신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 공감 능력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밖에서는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문이 닫힌 둘만의 공간에서는 차갑고 잔인하게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이중성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불신하게 만들며 결국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격의 일부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가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신뢰를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그들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웃고 농담을 던지며 관대하게 베풉니다. 심지어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동료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리더나 존경받는 전문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련된 공적인 모습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관객이 사라지면 그 가면은 산산조각 납니다. 밖에서 함께 웃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당신의 걱정을 비웃거나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면 당신은 과민 반응한다, 오해한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인은 학대의 일부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하여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이 특히 사악한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매력적인 모습만 보기 때문에 당신을 철저히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겪는 일을 아무도 이해하거나 믿어주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 학대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럴 리 없어라는 불신의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공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고 피해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은 인식이 곧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그들을 친절하고 관대하다고 본다면 마침내 당신이 무너졌을 때 불안정한 사람은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관된 친절함이 진짜 인격입니다. 매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만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그들이 찡신하게 연출한 연극에서 당신의 역할을 거부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야말로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힘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반응을 탓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이자 시험해볼 장애물이며 결국엔 침범해야 할 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거나 반응할 때 그들은 판을 뒤집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 결국 무엇이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전술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사적인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당신이 불편해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해하는 대신 그것을 축소합니다. 웃어넘기거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며 당신의 경계선이 비합리적이라고 암시합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됩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당신의 동의 없이 결정을 내리며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야 할 상황에서 당신을 대신해 말합니다. 당신이 항의하면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거나 드라마를 만든다고 비난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질 권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교묘한 조종은 당신의 자신감을 해체시킵니다.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항상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며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그 감정적 혼란을 유발하는 장본인은 바로 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을 반복해서 넘고 자극하다가 당신이 마침내 폭발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들은 무고한 척합니다. 이 순환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침해에 대한 응답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5번째, 그들은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떠나는 것을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충성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어떤 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 헌신, 감정 노동, 그리고 용서를 요구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은 당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눈감아주는가로 측정되는 세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변명하고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며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 그들은 무관심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면 용서는 없고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당신을 돌볼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나 나중에 이용할 약점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충성은 행동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에 대한 기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당신에게 진정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책임을 전가하거나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충성은 진실이나 신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종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이 순응하면 충성스러운 것이고 저항하면 불충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해로운 이유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성을 자기 포기와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침묵하며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으로 위장한 속박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상호적입니다.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보살핌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상호 존중 없는 충성이 착취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돌려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바쳤던 것과 똑같은 변함없는 충성을 바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어떤 인내나 연민, 이해로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이 주는 애정의 부스러기, 가끔 보여주는 친절함은 순환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 희망 속에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계속 머무를수록 당신의 자아는 더욱 침식됩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들의 인정을 받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당신이 자신들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그 혼돈과 거리를 두는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의 왜곡된 현실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떠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엄성, 당신의 목소리, 평화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결코 당신의 자존감이나 온전한 정신, 당신의 안전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은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는 단 하나의 힘든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성장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을 위해 자신을 축소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려온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혹시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빛을 비추시어 진실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그분의 품 안에서 참